미적분 15계정에서는 미적분이고요. 22계정에서는 미적분 2인데 일단 미적분 2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는 그 저희 전에 교육과정 수2 그러니까 이제 22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1인데 미적분 1에서 뭐 수투가 입에서 붙어 있긴 하네. 아무튼 거기에서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여기는 쉽게 말하면 로그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첫 단어는 수열의 극한하고 수열의 급수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적분은 수원과 수투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원이지 대수랑 미적분 원의 약간 종합 발전형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대수 미적분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잘 돼 있으면 생각보다 좀 할만합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잘 돼 있던 잘 돼 있지 않던 수업 내용 나오면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 교재 개념원리 10페이지로 가. 여기 수열의 수령, 뭐 수열의 발산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함수의 극한은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제곱 플러스 3이면 그냥 뭐 무한대였다면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이 무한대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대표 형태로 표현했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걸로 표현되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꼴로 표현되겠지. 수열의 일반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두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의 x는 연속 변수라는 거예요. 연속 변수. 여기서 n은 이산 변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확통도 했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런 거 했었잖아. 맞아? 즉 여기 있는 n은 1, 2, 3 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다면 x가 a를 향해 달려가요 라는 게 가능했다면 여기서는 n이 어떤 수로 달려가요 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돼?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했지. 왜? 좌표 평면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대입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 안 돼? 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은 자연수인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더 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더 쉽지는 않아. 이해돼요? 자,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 이산변수라는 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이런 식이 fx를 그래프로 그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고 이렇게 연속 변수로 그려질 거라면 얘는 이산 변수니까 0도 없어요. 1일 때 4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지킬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 어차피 굉장히 큰 어떤 수가 될 거고 얘도 굉장히 큰 어떤 수가 될 거 아니야?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무한대로 갈 때는 별로 비교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마이너스 2의 x승 이런 건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지수함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수원의 개념에서 y는 a, x승은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가 기본입니다. 지수함수의 미시 음수인 지수함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4제곱 이런 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게 수원의 1단원이야.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데 미시 음수일 때 자연수나 정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지수에 실수나 유리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의 되지 않아요. 음수의 실수 제곱이나 음수의 유리수 제곱은 정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는 x의 정의역이 기본적으로 실수가 깔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이런 함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x승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는 아예 이런 표현 자체를 본 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돼? 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n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항번호잖아. A1, A2, A3 항번호란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n이 1일 때 마이너스 2예요. n이 2일 때는 플러스 4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플러스 16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플러스 무한대 갔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갔다가 플러스 무한대 갔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거나 어쨌든 특정한 값으로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항번호에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뭐 한다는 표현을 한다? 진동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진동 때문에 수열의 극한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열의 극한은 어떤 유할 확정값 A로 가까이 간다 이런 거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수열의 극한은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없고 n이 3으로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얘네 훨씬 더 단순해.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밖에 없어. 무한대로 간다밖에 없는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진동이라는 놈 때문이에요. 이게 진동하면서 수렴하기도 해요. A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이 2면 플러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플러스 16분의 1이고 그러면 얘가 점점 좁아져서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이해돼? 하지만 얘는 진동하잖아요. 이거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 죽어가는 거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기본적으로 진동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땐 진동하면서 수렴하는 건 진동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 근데 대표적으로 진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는 이런 거.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이해되죠? 식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N을 n이 짝수면 1이고 n이 홀수면 0이다 이딴 식으로 표현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진동을 한다라는 건 발산의 일종이다. 수렴 안 하면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 첫 시간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발산과, 따라하세요. 발산과 무한대가 발산과 무한대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발산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 수렴한다.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왜? an이 이렇게 생긴 애야. bn이 뭐 이렇게 생긴 애야. 곱하면 00000으로 수렴합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근데 뭐 an이 무한대예요. 그럼 bn이 무한대예요. 그럼 곱하면 발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죠. 이해됩니까? 일단 수열의 극한에서는 발산과 무한대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뭐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대지 뭐라는 어떤 감각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게 괜찮아. 이해돼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점근선이 있거나 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뻗어 나가거든. 이해돼야 돼. 함수의 극한에서는 수렴이 아니면 발산은 무한대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발산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 차라리 문제 풀기에는 발산은 진동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왜? 진동을 베이스로 판단하라고 내는 문제가 거의 다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차라리 수열의 극한에서는 발산은 진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낫다. 뭐 수렴하는 얘기, 뭐 기본적인 얘기 있고, 뭐 의매무한대, 양해무한대, 진동 이런 얘기 있는데, 발산은 무한대도 양해무한대도 진동도 다 발산인데 그냥 발산은 진동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 편이 문제를 풀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필수 1번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런 얘기 있는데 12페이지에 내가 설명한 내용 다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수렴과 발산의 극한값을 조사해라. 바로 1번, 필수 1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자, 여기서는 리미트 뭐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자세하게 안 써주죠. 그냥 수렴 발산 조사하라고 그러지. 왜?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n분의 1은 그냥 무한대 넣는다고 생각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잖아요. 맞습니까? 얘네. 근데 뭐 얘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n 플러스 1 같은 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같은 것도 뭐 무한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죠? 맞아요? 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같은 것도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같은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n 파이 이게 진동이라는 거 마이너스 1과 1의 진동이라는 거 여기서 2, 3변수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얘는 코사인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이렇게만 따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안 따졌어요? 어차피 계속 하실 거니까 그냥 특별히 안 따진 것 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1의 진동 물론 이것도 발산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발산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얘가 나오거나 코사인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페이지 13쪽에 수열의 극한의 계산 그랬는데요. 이건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뭐 실수배 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실수배 한다. 뭐 더한 거는 따로따로 한다. 뺀 거는 따로따로 한다. 곱한 거 따로따로 한다. 나눈 것도 분모가 0이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잖아요. 맞아. 근데 이 모든 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첫 번째 줄입니다.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일 때 수렴할 때만 따로따로 할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야. 함수의 극한에서는 fx가 알파이고 gx가 뭐 베타일 때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얘네들이 수렴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극한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수투 함수의 단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에서 제일 자주 낚아먹는 게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이 c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고 뭐 c 알파다 이런 식으로 뭐 실수배는 밖으로 빼내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 맞아요? 이런 얘기들 뭐 더하면 따로 더하고 뭐 책에 써 있으니까 더 안 쓸게요. 뭐 빼면 따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를 전제로 깔아야 된다? 수렴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문제를 풀 때 바로 예제로 가봐. 그런 예제 당연히 있겠지. 뭐 부정형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함수의 극한하고도 이어지는 얘기예요. 네, 필수 2번을 잠깐 봐봐요. 필수 2번. 페이지 16쪽이에요. 페이지 16쪽.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세히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 뭐하니까 쓰기만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뭐 이렇게 빼면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책에 있는 대로 갈 때 bn분의 1이 bn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고 얘는 베타분의 알파고 단 베타는 0이 아니고 알파 베타고 얘는 알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거랑 관련돼서 필수 2번에서 함수의 극한에서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보면 두 수열 a, 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플러스 bn 제곱을 묻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한 10명한테 시키면 8명이 어떻게 푸냐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여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리미트 an은 a로 치환하고 리미트 bn은 b로 치환하면 얘가 4고요. a, b가 2니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여서 16 빼기 4예요 10이에요. 아마 답이 맞을 거야. 답이 맞을 건데 아마 답이 맞을 건데 이렇게 풀면 만약에 서술형 시험에 나왔는데 서술형 평가든 무슨 수행 평가든 어디에 나왔는데 이렇게 풀면 감점이야. 감점. 이게 만약에 6점짜리 시험이면 감점 2점 받아요. 답만 맞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왜 그러냐?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수열 AN이 수렴하고 수열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애초에 이걸 이렇게 따로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씌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자, 내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제라고 얘기한 거야.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해야 따로 씌울 수 있어, 리미트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따로 안 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 내가 수렴한다고 아는 건 AN이 아니고 BN이 아니고 AN 플러스 BN이야. 그러면 AN 플러스 BN을 치환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CN은 수렴해. 그럼 CN이 이 전제 하나를 잡아 끄는 거야. 뭔 말인지 안 돼? 이해됩니까? AN은 수렴하는지 모르고 BN은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곱한 건 수렴한대. 그러면 AN 곱하기 BN을 DN이라고 소문자로 하든지 치환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은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cn과 dn으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얘로 오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제곱 마이너스 2dn이야. 뭐가 다른데요? 계산 과정에서 기본 원리를 밝혀 놓느냐 안 밝혀 놓느냐가 점수를 받고 안 받고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cn이 수렴하는 게 밝혀져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따로 하고 마이너스 2 상수 빠져나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dn 이게 가능해. 이 식은 가능해. 이 식은 가능하지만 이 식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러면 이제 답은 똑같이 얘가 4니까 16 빼기 6이었어? 6이었네? 근데 나 아까는 왜 10이었지? 내가 이걸 2라고 착각했나 보다. 10이 나오겠지. 얘네 그냥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수렴하는 애만 따로 씌울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 그러면 수렴값을 준 집단은 하나로 치환을 해줘야 된다가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미적분부터는 굉장히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어.
책에서 해주는 토시 그대로 개념을 적용시키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대충 구렁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감점 투성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편하게 봐주는 학교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 수학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거는 수투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미적분 원 과정에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형태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미트는 다 따로 씌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교정을 하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똑같은 얘기를 수능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리미트는 다 따로 씌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벗어나는 내용은 별로 없거든.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서술 평가를 안 보잖아.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다 따로 씌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걔네들은 다만 내면 되니까. 어쨌든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는 똑바로 배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잠깐 앞으로 가서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14쪽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나와요. 이거 말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 있었어? 0분의 0꼴이 있었죠? 수열의 극한에는 0분의 0꼴 없어요. 왜 함수의 극한 0분의 0꼴 나오는 건 뭐야? 분모 분자를 같은 인수 가져서 약분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는 0분의 0꼴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은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죠. 그죠?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미정계수액이 이런 거 문제 유형으로 나옵니다. 필수 3번부터 몇 개 봅시다. 지금 16쪽에 확인 체크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 확인 체크 6번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면 16쪽에 확인 체크 6번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면 AN이 3이고 B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따로 그냥 씌워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안 돼. 그냥 AN 자리 BN 자리 갖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필수 확인 체크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에는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치환하고 치환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필수 3번으로 갑시다. 7쪽. 다음에 수렴 발사를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3n제곱 분의 2n 세제곱 마이너스 4n. 이거 그냥 내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다 미인 거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 미인 거 다 아는데, 자, 원칙대로 가잔 말입니다. 원칙대로 가면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가 원칙이에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3 빼기 n 세제곱분의 6이고요.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 더하기 n 세제곱분의 5면 말하자면 얘가 AN이고 얘가 BN이고 CN이고 DN이고 EN이고 GN이고 이런 거야. AN이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다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이해돼 안 돼?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다 따로 적용하니까 얘 0이고 얘 0이고 0이니까 1분의 2여서 2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계수 빼고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가 원칙인데, 그러면은 그냥 제일 높은 애만 쳐다보면 되잖아요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써놔도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재수 없으면 이런 거는 서술형 평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수행 평가 같은 거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재수 없으면 이렇게 안 쓰면 점수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애초에 그냥 이렇게 들여버리는 게 요 부분을 내신 봐야 되는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한 줄 더 써버리는 게 낫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바로 2번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 때 2-n분의 n 세제곱이면 그냥 큰 게 아니야. 분모에서 제일 큰 걸로.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1분의 n 제곱. 그럼 얘는 0 되고 마이너스 1분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발산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수렴하면 수렴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발산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바로 3번. 길게 설명했으니까 바로 3번부터는 좀 간단하게 갑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3 5n 플러스 1. 결과적으로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되고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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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돼서 0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만 보면 돼. 약분하면 n분의 5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n 그래 되는데 여기서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왜 n으로 나눠요? 그럼 루트 n제곱이 분모의 최고차이기 때문이야. 뭐 유리화해도 되는데 굳이 유리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이걸 한번 쓸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n으로 나눈다는 건 루트에 여기를 n으로 나눈다는 건 루트 안으로 n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0되고 이거 0되니까 1 빼기 0분의 1이니까 1로 수렴하겠죠. 이해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막 굳이 유리화를 막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하는 건 그 수투 그 0분의 0꼴에서 그 공통 인수 찾아내려면 루트가 있는 상태로는 공통 인수가 안 나오니까 유리화를 하는 것뿐이야. 굳이 유리화할 필요는 없다. 넘겨서 필수 4번을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바로 1번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뭐 수원 할 때 무수히 누누이 얘기했지만 배수할 때 얘기했겠지만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는 시그마 처리하라는 시그널입니다. 합의 기호를 써서 간단히 표현해라 라는 뜻이에요. 점점점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하든 뭘 하든 보기 안 좋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더하기 점점점은 시그마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일반한 k구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시그마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이면 2N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면 최고차항만 보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고 바로 2번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에서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수원이 잘 돼 있어야 된다. 배수가 잘 돼 있어야 된다. 뭐 미적분 2 하려면 수원수 2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수원수 2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2번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분의 1 곱하기 1-3분의 1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점점점 1-n분의 1의 세제곱. 이의 제곱, 이의 제곱, 6의 제곱.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내가 방금 전에 괄호 1번 할 때도 얘기했지만 더하기 점점점은 시그마로 바꾸라는 뜻이고요. 곱하기 점점점은 뭔데요? 약분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간단히 안 되면은 계산이 안 돼. 세제곱을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수열 관련된 얘기를 많이 보면 눈에 보이는 거긴 한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분의 1 되고 얘가 3분의 2 되고 얘가 4분의 3 되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런 식으로 약분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분의 n-1이면 분모 분자 이렇게 약분될 거라서 얘는 n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러면 이거의 세제곱.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1 곱하기 그리고 n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n 3승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시그마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이거 다 전개할 것도 없이 6n 3승분의 그냥 6n 3승분의 2n 3승에서 3분의 1 해버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내용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필수 5번 미정계수 결정하는 얘기 봅시다. 이것도 함수의 극한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필수 5번 그죠? (3n) 플러스 2분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은 2다. 보자마자 a는 0이고 b는 6이네요. 그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수렴하는데 차수가 얘가 높다는 말은 얘는 없는 애란 얘기예요. a가 0이고 이렇게 되니까 b가 6이잖아요. 따자면 그래야 2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a는 0이고 b는 6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거고 잠깐 쉬었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정리하고 급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